안녕하세요. 김승현 암기의 스포일러 김승현입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시승차는 링컨 에비에이터 3.0L V6 가솔린 모델입니다. 일단 차가 어떤지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미국 차라면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미국 차라고 하면은 단차도 심하고, 그리고 어딘가 고장나 있고, 야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별로라는 거죠. 별로 그런 차들을 돈 주고 사고 싶진 않죠. 이런 인식을 바꾸려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획기적인 변화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차는 다행히도 그동안 봐왔던 미국 차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는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시트나 스티어링 휠 질감이나 어느 하나 흠잡을 것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링컨이 이런 차를 만들었을까요? 문 닫는 소리도 고급스럽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더 있습니다. 과할 것 같은 크롬 장식은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옆모습은 웅장함 그 자체입니다. 영상빨이 잘 안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빼면 실물 자체는 완벽한 차죠. 최근에 외신 기사를 보면서 한 문장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과거의 미국 차는 품질과는 거리가 멀었고 독일차보다 낮은 표절 수입차로 인식이 됐습니다. 국산차보다는 비싼 차를 타고 싶지만 독일차를 사기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사는 차였죠. 역설적으로 용기가 있어야 사는 차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차는 내실을 갖추기 시작한 미국 차입니다. 내실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건 진정한 럭셔리카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링컨 중에선 에비에이터가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다행히 그 결과물은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투박하기만 했던 미국차답지 않게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추가했고, 부드러운 천연가죽, 28개의 레벨 울티마 스피커, 그리고 똑똑한 에어 서스펜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3.0L V6 터보차저 엔진입니다. 전동화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단단히 저항을 하는 듯한 느낌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지만 저는 무조건 가솔린 모델을 타겠다고 했습니다. 링컨 쪽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겠냐고 물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한번 보세요. 언젠간 사라질지도 모르는 고배기량 엔진이잖아요. 요즘은 다들 프렁크다 보다 해서 엔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걸 넣고 있습니다. 일단 링컨은 소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대배기량 가솔린 모델들을 출시하고, 그렇다고 디젤 모델만 들여오는 행동도 안 합니다. 판매량보다는 진짜 링컨을 사고 싶은 사람들만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느껴집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브랜드 자존심 하나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405마력을 냅니다. GV80보다 25마력 더 높은 거죠. 배기량은 더 적은데 말이죠. 덩치가 커서 뒤뚱거릴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생각보다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대부분의 SUV들은 빠르게 움직이면 어딘가 불안정합니다. 조금만 속도를 못 줄이면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큰 역할을 합니다. 승차감을 좋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움직임도 똑똑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10단 변속기도 타이밍을 꽤 잘 잡습니다. 변속을 하다 보면, 스포티하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8단 변속기인지 10단 변속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타이밍을 잘 잡습니다. 10단 변속기라고 해서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RPM을 올릴 때마다 정말 짜릿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SUV에 대한 편견을 깨주네요. 덩치도 크고 생긴 것도 웅장하지만 안에 타는 순간 전혀 다릅니다. 최대 토크는 57.7토크입니다. 계속 극적으로 몰아붙여도 피로함이 없습니다. 그게 이 차의 장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편안하죠.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정말 편안합니다. 비록 빨리 달릴 때는 순간 무섭다는 생각도 들지만 막상 달려보면 정말 편합니다. 심지어 스포츠 모드에서도요. 본질을 다시 찾기 위해 컴포트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잠깐 잊을 뻔했는데요. 이 차는 편안하게 타라고 만들어진 차죠. SUV가 승차감도 별로고 세단보다 못하다는 소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저도 세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단만 타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급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 싶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차에는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고 무게중심도 낮고, 그리고 일반적인 세단에서는 볼 수 없는 고급스러움으로 모든 걸 꾸몄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투박해도 실제로 만져보면 확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차의 단점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 차가 불편하다는 말은 많이들 합니다. 물론 차 자체가 불편하다기보다는 서비스 센터라든지 차 외의 것들이요. 특히 수리비 같은 게 터무니없다고 하는 게 제일 대표적이죠. 그런데 사실 차에 대한 평가만큼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차들을 정말 많이 타봤고 실내가 90년대에서 온 것 같은 느낌만 빼면 모든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게 바뀌었고 실내도 더 이상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내실을 갖췄다는 말이 그래서 어울린다는 거겠죠. GV80과 비교를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제네시스가 많이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GV80하고 비교를 한다면 무조건 다른 차를 고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다른 차에는 이 차도 포함되어 있겠죠. 만약에 G80이나 GV70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차들은 진짜 잘 만든 차들이거든요. 그런데 GV80은 아닙니다. 스포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승차감이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세대 교체가 된다면 달라지겠지만 일단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가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뭔가 좀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입니다. 이전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들, 고쳐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모두 고치고 이제 좀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느낌입니다.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이제서야 많이 하게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 소중한 친구와 이제 좀 제대로 자동차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모든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승기 제작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PPL 해주실 분들 그리고 후원사를 찾고 있는 거겠죠. 정리하자면 링컨이 정말 차를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모든 미국 차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